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제 관점이랑 관찰, 이 키워드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관점을 추가하는 관찰을 하는 이유는 관점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예술도 계속 본 사람이 그 예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뭐 그 변기통을 그렇게 갖다 놨었는데 그게 무슨 예술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창의적인 사고에서 아예 그냥 뒤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놨던 것도 예술로서 그냥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이상적인 사고에만 틀어 박혀가지고 고정관념 속에서 그런 사고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결국에 그 관찰을 계속 해가지고 그런 관점들이 추가가 되면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사람을 좀 이해해야, 결국에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다 보면 동정심이 생기고, 대표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처럼 동정심이 생겨야 진짜 코칭, 그 사람한테 맞는 진짜 상담이 들어가는 건데, 현실에서 작용하는 거는 그냥 거의 그냥 통념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다 제너럴? 대중적인 그런 코칭이나 대중적인 그 지도? 그런 것밖에 없는 게 거의 현실이더라고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진짜 그 사람의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대표님처럼 이렇게 1대1로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구나 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좀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관찰을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도 책에서도 말하는데, 관찰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은 결국에 연전민 PD님이 말한 것처럼 나부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제가 최근에 또 오늘 책을 하나 샀는데, 니체의 말, 이 책에서 딱 느껴졌어요. 니체도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문구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적었어요. 맞아, 나부터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냐. 내가 나랑 친하지가 않은데 어느 누구하고도 내가 친할 수 있겠나. 이거를 문장에 딱 적어놨는데, 그 책 다음 문구에 제가 이렇게 적었는 그 다음 문구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관점이 많이 추가돼가지고 책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이 책에 그냥 내용들이 다 보이는구나. 이게 관찰에서 나온 거고 이게 관점에서 나온 거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요즘 좀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책 읽는 게 그냥 앞에서 그냥 계속 내용들이 그려지니까 그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해석돼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앞부분 한 50쪽만 읽고 나서 그냥 다음 책 읽고, 앞부분 50쪽 읽고 나서 다음 책 읽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게 여기서도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책 역시에서도 이 책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생각의 탄생에서 지금 나왔던 모든 것들이 여기 해석이 다 돼 있어요. 정보가 왜곡이 됐던 거는 결국에 해석의 딜레마예요. 니체도 마찬가지로 니힐리즘이라고 그 철학, 그것 때문에 니체가 많이 공격을 받았었는데, 니체는 사실 니힐리즘이라는 그 철학의 사상가가 아니고 히틀러가 그냥 니체를 그 이용해가지고 그 이런 철학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전달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내가 알고 있던 게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가 왜곡된다고 느껴졌던 게, 이제 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은 개구리가 거기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뜨거운 물이면 개구리는 알아서 그냥 튀어나간대요. 이것도 역사의 왜곡이고, 이런 정보들이 잘못돼서 계속 왜곡되는 이유가 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계속 이렇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이런 해독 능력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세상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결국에는 그 주식, 저번에 김남재 PD님이 옛날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2%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만 보면은 거의 한 90%는 성공한 것 같아요. 주식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 왜곡이고, 이게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거를 붙잡고, 제가 오늘 그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사러 서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나 한번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전부 다 주식 투자, 진짜 거기 앉아있는 한 20명의 사람 중에 열 몇 분이 그냥 주식 투자 책, 뭐 NFT 투자 이런 것만 읽고 계신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세상이, 유튜브가 진짜 무서운 게, 아직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거 빠져들어가지고 그것만 공부한다고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동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또 다음 키워드로 또 생각이 났던 게, 예술가적인 거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예술은 결국에 기술과 다르다는 거를 오늘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 콜드콜을 배워가지고 콜드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에요. 근데 기술자와 예술가는 전혀 다른 경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은 아까 전에도 그 김소연 PD님 말해줬던 것처럼
예술을 뭐 그림 그리는 걸 배우더라도 공식대로 그려 나가는 거는 거의 기술자에 가까워요. 근데 그 안에서 내 생각을 투영을 해가지고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게 예술가인데, 결국에 기술을 가진 사람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기술을 배워야 예술가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단계업인데, 기술만 배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게 되고, 예술가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점프업 해가지고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나밖에 못 만드는 거,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결국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인생의 끝점을 봤을 때 더 성장이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기술만 배우면 되는 줄 알고 오로지 기술만은 붙잡는 거예요. 계속 합리적인 거에만 시달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만 그냥 이것만 잘하면 되지, 이거를 더 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진짜 비합리적일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제가 콜드코어를 하면서도 멘트가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뭐 되게 공격적이고 싸납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맨날 똑같이 똑같은 멘트로 기술을 맥스 쳐가지고 그 얘기 해봤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맨날 똑같은 것만 보는데, 결국에는 예술가의 영역으로 가가지고 그런 다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들도 얘는 뭐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는 거지, 단순히 기술만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좀 깨달았고, 이기적인 유전자 책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셜록 홈즈 얘기를 나오면서 결국에 인간이 일 같은 거를 안 하게 되면은 계속 뭐 뇌에서 좀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작용을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마 자청님이 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간이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은 내가 진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유전자로 변하기 때문에 너희 그냥 나쁘게 말하면 빨리 죽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유전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직설적이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결국에 인간은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뭔가를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거기서 유전자가 계속 발전이 되는 건데, 이미 태어났을 때 뭔가 좀 특별하거나 특출난 사람들은 그 전에 있던 유전자들이 이미 이런 사고들을 계속 해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나은 사고, 남들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자식을 안 낳았지만, 내가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계속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은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고, 내가 계속 이런 사상들을 내 아이한테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자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내가 올바르게 좀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연정민 PD님 말씀 듣고 이 책이 너무 와닿았었는데, 이 책이랑 너무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니체도 이런 말을 해요. 관찰과 체험에서 그대로 멈추지 말고 자신의 업무나 생활 속에서 살려서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결국에 이런 관찰이나 뭔가를 배웠으면은 거기서 멈추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이나마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 삶에서 적용을 시켜봐야 진짜 내게 되고, 거기서 진짜 관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진짜 관점이 추가되는 거고, 이런 관점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추가되다 보면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고까지 이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게 유전자적으로 좀 더 우월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음악이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귀에 꽂고 PCM을 계속 듣고, 내가 PCM 듣기 싫으면은 그냥 뭐 독서나 이런 거 책을 듣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뇌에서 그냥 각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을 읽기 싫어가지고 단순히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그냥 책을 읽었을 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무의식적에 각인이 돼가지고, 책을 조금만 읽었어도 그냥 이해가 빨라가지고 앞부분만 읽고 그냥 덮어버려도 뒷부분이 생각나고, 앞부분만 다시 덮어버려도 뒷부분이 생각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많은 관점들이 한 번에 추가가 됐던 거죠. 한 권만 계속 읽다 보면은 딱 한 사람의 관점밖에 추가가 안 되는 건데, 저는 한 20명의 작가들을 그냥 하루에 막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읽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사고들이 다 이렇게 돌아갔던 거고, 지금 또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책을 냈던 게 베스트셀러가 됐나 봤더니,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주더라도
뇌과학자가 알려주는 뭐 다이어트 식단, 뭐 심리 상담가가 알려주는 또 뭐 다이어트 식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과학이랑 그 다이어트 식단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건데, 보통 다이어트 식단 하면 저희는 뭐 다이어트 코치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진짜 디테일적인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많이 연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또 폴리매스, 이 생각의 탄생이랑 폴리매스가 되게 연결이 돼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분야에서 좀 더 특별하려면은 과학도 연결해야 되고 다른 것도 연결해야 되고, 이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념해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인 거를 쏟아 부었을 때 나는 여기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게 빨랐고, 제가 오늘 대표님한테 그 문자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시대의 알고리즘이 변화하면서 되게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적인 알고리즘은 그냥 똑같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결국에 독서를 해야 되는 거고, 역사에서 그런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뭐 일단은 다 저희가 비웠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뭐 자의식 해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비웠으면은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들부터 먼저 채워가고 내가 거기서 단단해지고 나서 다른 거를 붙잡아야지, 그런 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재창조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도저도 아니고 뭔가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못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